안녕하세요, 미디오빠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점점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도 엄청나고요. 요즘에 잘 해야죠. 네, 처자식 먹이 살려야 되니까. 오늘은 갑자기 콘텐츠를 뭐로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재밌는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방금 전에 제가 이메일을 열어봤거든요. 영상 찍기 전에. 그런데 견적 미팅 요청드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메일을 우리 또 충남에 충남 지역에 계신 우리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구독자님이시겠죠? 당연히. 네, 구독자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건축 지금 준비 중이시고, 그래가지고 경량 스틸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닌데요. 노가다판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생노가다 있죠? 네, 그냥 청소부서부터 그리고 저기 아시바 걷어내는 거, 좀 큰 현장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덕분에. 그리고 뭐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이라든지 목조주택은 거의 못 가보긴 했는데, 목조주택은 오히려 이제 설계 쪽 하신 분들이랑 조인 돼가지고 좀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H빔으로 이렇게 공장 올리잖아요. 그런 것도 가서. 그리고 이제 저의 스승님, 우리 김문성 반장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분 밑에서 한 1년 반 미장을 쫓아다니고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조인해서. 네. 그래서 그 스승님께서 이제 미장 하시면서 뭐 하자를 엄청 많이 보러 다니셨죠. 네. 하자를 막 또 수정해 주시고,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관급 공사 하는, 요즘에는 그 주민센터 보면은 크잖아요, 주민센터가. 그래서 그거 인테리어, 저 회사 다닐 때 인테리어를 맡았어요, 저희 회사가. 그래서 몇 억짜리 인테리어 막 해가지고 거기에 중간관리자로 좀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테리어로만 시작된 건 아니고요, 좀 다양한 현장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목수일도 개목수였지만, 네. 배우고. 그러니까 기능은 떨어지죠, 숙련도 면에서는 떨어지는데, 또 장비병 환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공 장비, 제가 가끔 디월트 사랑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미러키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뭐 메타보는 사랑하기엔 너무나 비싼 당신 뭐 이런 거. 힐티 사고 싶지만 비싼 그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공구왕 황 부장님, 네, 그 채널 애독자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직접 뛰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 도면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어느 정도 내가 그런 컨설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제가 무슨 뭐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내가 제시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퍼뜩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것이 바로 컨텐츠 각이다. 그래가지고 평면도 보면서, 아직 평면도가 다 완성되진 않았어요. 레이아웃만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지금 전원주택 준비하시는 분들 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이길 바라면서 좀 오늘 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아파트 화장실 여기 세면대거든요. 네. 근데 요거 올릴 거예요. 근데 이게 오면서 파손이 돼가지고
부서졌어요. 현장은 언제나 전쟁터입니다. 이거 파손은 뭐 이런 거 택배 보낼 때 이게 부서진 거예요. 아이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댓글로 한 분이 궁금해하셨다고 저희 팀장님이 확인을 아이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거 한번 어떻게 시공됐는지 한번 보여줘 봐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이거. 예, 이거.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구멍 뚫려 있고, 방수 석고가 이제 돼 있잖아요. 방수 석고 위에다가는 타일을 붙일 거예요. 네, 타일 붙이고, 요 방수 석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 이제 이렇게 됐었던 거죠. 예. 그래서 방수합판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물에 취약할 수가 있으니까 방수합판이라고 해도 여기다 실리콘 처리라든지 방수 처리를 예쁘게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요거를 이제 만들 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네. 뭐 여기다가 저기 각파이프 넣어가지고 인조 대석을 올린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거 보이시죠? 예, 요게 각파이프예요. 요걸 대면은 낭창되지 않고 짱짱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목수 우리 팀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죠. 네, 마감이 되는 건데 이 합판이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합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고 합판이라고 그래요. 태고 합판. 그래서 이 위에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판으로서는 이제 가장 방수에 용이한 합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본드도 방수 본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방수 합판보다 한 3, 4배 정도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어쨌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래 상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약간 이렇게 여기에 무게가 집중이 돼요. 얘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무게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을 두신 거예요. 짱짱하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상을 더 만들면 좋지만 그만큼 좀 무거워지니까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방수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조적을 쌓아 올렸어요. 네. 여기는 타일로 다 감쌀 겁니다. 사방을.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영상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컨텐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질문을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골 구조물로 지금 올린다고 그러시고요. 마치 어벤져스 보면, 영화 보면은 약간 그죠? 멋있는 느낌의 집이 나올 것 같은, 그죠?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죠? 나도 약간 토니 스타크 집 같은 그런 공간, 멋있는 공간. 아마 여기가 현관인 거 보니까 이쪽에 뭐 마당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그 중정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어떻게 하려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건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남향이지 싶어요. 네. 이쪽이 남향이지 싶어요. 그래서 복도를 여기에다가 뭐 샤시가 이제 달리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그래서 질문을 저한테 좀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저도 같이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건축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를 뭐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인테리어에 대한 비중이 낮다라고 보면 돼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축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건축 비용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낮으면서도 나중에 고객과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클레임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은 인테리어 쪽에서 그 작은 거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실랑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하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인테리어는 그냥 인테리어를 하시는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턴키로 맡기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축에서 인테리어까지 넘어오는 그 과정의 연결다리, 그 징검다리가 어떨 때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뭐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예요. 뭐 샤시 위치라든지 공간의 넓이라든지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클라이언트와 가구 계획에 이르는 최종 인테리어의 마감 단계의 요소가 건축에서부터 공간 구성에서부터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보았을 때는 뭐 유리창은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넓게 쫙 빼놨는데,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려니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 있죠. 바깥에서 봤을 땐 멋있는데 안에서 봤을 때는 뭘 넣기 애매한 거예요. 뭐 거기가 뭐 주방이 됐건 간에 아니면 일반 방이 됐던 간에 뭔가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건축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지금 저한테 한번 상담을 요청하신 경량철골 쪽인지, 아니면은 목조주택인지,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든지 상관없이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 적용된 어떤 그런 구조,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가구 배치까지 예쁘게 세팅을 한다 생각하시고 플랜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까지 홈 스타일링까지 염두에 둔 설계는 아마 안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무슨 뭐 굉장히 고가의 설계라든지 진짜 비싼 설계 비용을 받고 할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저는 신경을 그닥 쓰지 않는다라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개인주택이었을 경우엔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군데 이제 용역을 하면서도 받고, 그리고 중간관리자 일하면서도 받고, 그리고 아저씨랑 미장 쫓아다니면서도 받고, 목수로 조금 있으면서도 여러 신축 현장을 따라가 다녀봤지만, 건축 설계했을 때 그 내부의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게 그냥 너무 평이한 거 있죠. 여기는 TV 놓는 자리 끝, 여기는 소파 놓는 자리 끝, 여기는 애기방, 여기는 어른방.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공간 구성 툭툭툭툭 하고서 샤시도 착착착 넣고, 바깥에서 봤을 때 샤시 이쁘게 딱 이렇게 좀 센스 있다 그러면 그냥 네모 뻥, 이게 아니라 싹 요런 거라든지. 근데 공간 구성에 대한 개념 전혀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관급 공사로 넘어가가지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평택에 있는 그 비전동 사무소 몇 년 안 됐거든요. 거기 기초하고서 지하 1층 2층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거기 투입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 천장에 있는 그 유로폼 띄고 남은 그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어요. 이렇게 쭉 라인으로 된 거. 그거 마스크 쓰고 PT하지 마 올라가가지고 그라인더로 견출만 한 일주일 한 적 있습니다.
완전히 그거는 용역 불러도 안 해요. 도망가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 하면서 그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관급 공사인데 동사무소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설계가 미리 되어서 준비가 돼요. 예, 그냥 공간 봉 해놓고 일단 진 다음에 계획 없이 진 다음에 거기다가 가구를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어 올라감과 동시에 동선이라든지 가구 배치라든지 왜 이렇게 민원 보면 민원 창구 같은 거 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층 같은 데 가면은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르신들 댄스 교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강당이라든지.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컨셉, 구조물, 뭐 사용 용도, 동선, 뭐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 전자기기, 기구, 뭐 가구 이런 거에 대한 플랜이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게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설계부터 이제 먼저 들어가긴 하겠죠. 그런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아마 이제 더 전문가들이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아이고 저는 뭐 얘기하는 것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 채널의 목적은 정보 공유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길어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인테리어 업자와 조인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인테리어 업자가 탁 가가지고 뭐 건축을 하는 것이냐, 뭐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또 이거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고객님들이 건축을 요청을 하고 설계를 요청했을 때 내가 어떤 가구를 쓸 거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어디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짜고 좀 완벽하게 세팅하기 힘들겠지만 그걸 좀 어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따다다닥 찍어내는 개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계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때야말로 라이프 스타일, 동선, 가구에 대해서 긴밀하게 설계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좀 주셨어요. 토지 기반 공사는 5월로 예정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평면도를 받으시는 거는 도움을 받으시는 거는 4월 달이라고 하시네요.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고요. 그리고 남향으로 안방과 거실은 남향으로 되어 있고 안방 거실은 남향, 그리고 거실 부엌은 서향. 거실 그러니까는 여긴 것 같다. 앞동 뒷서 오른남 왼북. 앞동 뒷서 오른남 왼북. 이 아래쪽이 남쪽이고요. 그죠? 위쪽이 북쪽. 그리고 여기가 서쪽. 참고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파트건 주택이건 저는 남서향 있잖아요. 남서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남서향이. 정남향보다도 남서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에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뜨는 해를 보지는 못해요. 창문이 이제 동쪽으로 내어 있는 방이 아니라면. 근데 특히 전 여름과 겨울에는 해가 짧잖아요. 그런데 남쪽에서 이제 해가 딱 이제 지나가잖아요, 낮에. 그리고
서쪽으로 딱 기우는데 겨울에 해가 질 때 서쪽으로 쫙 이제 해가 넘어가면요, 그 해가 우리 집을 계속 비춰주면서 그 서쪽으로 엄청 따뜻하게 데워져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이어서 넘어가는 해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곳은 진짜 너무 아쉬운 집이 되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공교롭게도 그 넘어가는 해가 끝까지 우리 집을 따뜻하게 데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면은 곰팡이도 없고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최고로 치는 향은 제 개인적으로는 남서향 가장 최고로 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것 같고요. 방향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스틸 구조물로 벽돌 마감인 상태에서 집 전체 인테리어를 시작합니다. 10월 정도에 시작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포함된 내용은 샤시, LG 지인 유로 시스템 9 로이 창호.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걸 이제 보내주신 분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옵션을 해서 조금 본인의 취향에 맞게 좀 꾸며보길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그 아파트 분양 받으실 때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이너스 옵션을 해야 이점인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옵션을 하지 않고 내가 들어갈 때 해야 되는 거, 그걸 잘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옵션을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넣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배관이라든지 그 다는 게, 배관은 미리 다 깔아놓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빼버리면은 배관이 혹시라도 안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배관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천정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옵션을 넣으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난 이 브랜드가 싫고 이 제품이 싫다 그러면은 그거는 꼭 물어보세요. 내가 천정형 에어컨을 마이너스 옵션을 해버려도 빼버려도 배관 설치에 있어서는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마이너스 옵션이 가능한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뭐 분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을 내가 해서 이거 내가 풀로 마이너스 옵션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 2,500만 원을 아꼈어.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에서 한 1, 200만 더 해가지고 뭐 한 10%만 더 더해서 좀 인테리어를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요즘 핫하다는 그 인시오 스타일로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심지어 환경 개선 공사, 그럭저럭 살만한 어느 정도 예쁜 인테리어도 오징어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그 오징어처럼 생긴 무난무난 깔끔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해도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1.5배는 들어갑니다. 아무리 못해도 1.8배에서 심하게는 2배 이상이 저는 차이가 난다고 봐요. 다 아시겠지만 대량으로 건설사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자재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넣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는 건설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시공자들도 거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척 하고 빠지고 척 하고 빠지고 척 하고 빠지고, 그래서 시공 퀄리티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물론 마감재에 있어서 뭐 도배가 좀 까진다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마이너스 옵션을 해가지고 돈을 좀 아낀 다음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아싸봉 인시오 스타일로 해야지 힘듭니다. 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냥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옵션을 하고 똑같이 내가 그냥 조금 바꿔줘 한다. 절대 그 가격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1번 문항이 샤시였는데요. 샤시는 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네.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게다가 소비자가로 사셔야 되잖아요. 네.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겨도 소비자가로 사오겠는 게 될 테고, 그리고 직접 뭐 LG 대리점에 가도 소비자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분들도 소비자가로 적용시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맞출 수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그 지금 스펙이라든지 사이즈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인근 저기 LG 대리점 가셔가지고 샤시 대리점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비교를 바로바로 해보세요. 그럼 아마 이쪽이 더 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지 여기서 이제 TV 끝나면은 뭐 그냥 무난무난한 TV겠죠. 왜 인테리어 업자가 그 건축할 때부터 좀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으냐? 왜 그러냐? 샤시를 시공할 때 샤시 시공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샤시를 해놓고 그 벽체가 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벽체가 보통은 이제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기준으로는요, 석고 원피를 치고 끝낸대요. 석고 원피. 근데 때에 따라서는 석고 투피를 쳐야 되거나 석고 원피에 합판을 올려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 면이 방수에 취약한 면이라면은 방수 석고를 쳐야 되거나, 아니면 방수 합판을 쳐야 되거나, 아니면 아까 전 그 태고 합판을 쳐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5cm를 빼놨다. 벽면에서 샤시가 두껍잖아요. 1.5cm가 내 몸쪽 안쪽으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 판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약해가지고 한 판 더 치고 내가 석고 마감까지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샤시가 내 몸쪽으로 튀어나온 것보다 석고 한 번 더 치고 타일 치면은 내 몸쪽으로 더 빠져나오겠죠. 그 타일이. 그럼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전을 빼놨어, 또 여유있게.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그냥 원피에 도배 마감 할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튀어나온 면이 더 훅 튀어나온 상태로 그냥 보이겠죠, 옆에서 보면은. 그냥 마감면도 되게 안 이쁘고. 그리고 거기에 행여라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상부장 난 좀 큰 걸 쓰고 싶은데 또 이만하게 뚫어놔가지고 상부장을 달았을 때 중간에 주방 창이 막 중간에 이렇게 뚝 걸쳐버리고 막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미리미리 인테리어 업체랑 조인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급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한두 달 전에 뭐 다 만들어 놓고 그럼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센치를 내 몸쪽으로 빼놓을지, 여기는 어떤 마감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기는 몰딩 보통 벽면에다가 마감 벽면을 슬라까지 뭐 1P, 2P 치고 석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대1 슬라, 1대1 면으로 딱 맞추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중간에 재료 분리대를 댄다거나 아니면 몰딩을 덮는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많아요. 근데 요즘 몰딩 들어가는 게 또 싫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뭐 판넬 개념으로다가 오히려 그 샤시의 이 두께, 샤시 두께를 덮어 씌우면서 완전히 무몰딩 식으로 마감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세팅이 안 되면은 나중에 품이 더 들어간다거나 쉽게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샤시도 미리미리, 그러니까 샤시가 들어갈 때쯤 되면은, 샤시는 어쨌든 뭐 건축 계열이긴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해가지고 오래된 샤시 교체할 때는 샤시도 인테리어 쪽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관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그래서 어쨌든 건설사에서 이거는 옵션인데 하실래요 마실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시는 게 좋다. 금액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어디다 설치해 드릴까요? 했을 때는 인테리어 업자랑 이미 조인이 되어 가지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줘야 된다. 그래서
설치가 몇 점 빼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엌 가구는 이케아 보드인 화이트 사용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현관 신발장, 드레스룸, 붙박이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스타일이라는 게 나뉘게 돼요. 지금 인테리어 쇼는요 모던입니다. 모던이 뭐 네, 무슨 얘기냐면요 모던은 그러니까 그걸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직선성이 강해요. 그리고 면에 어떤 지저분한 것보다는 시원한 면, 그리고 그 면이 잘라지거나 꺾이거나 했을 때 그 비례감, 비율감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모던 쪽으로 가면요. 그리고 화이트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레이로 간다거나 단색 계열이 많아요. 모던은요. 그리고 우드톤이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모던인데 모던 내추럴이 있잖아요. 우드톤이 들어가면 모던 내추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시원시원한 직선적인 면은 유지하되 그 감성은 유지하되 포인트로 부분적으로 우드톤이라든지 자연스러운 어떤 패브릭 계열이라든지 뭐 라탄 소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면서 모던한데 좀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아니면 플랜팅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한샘에서 뭐 모던 차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조형적인 어떤 쭉쭉 뻗어가지고 그런 건 있는데 포인트 되는 부분에 진한 곤색이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아니 진한 회색 그런 걸 했을 때 모던에서 차콜이다. 뭐 모던에서 뭐 내추럴이다. 모던 뭐 그레이다.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모던 계열로 갈지 아예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된 뭐 클래식 쪽으로 넘어갈지 레트로 쪽으로 갈지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건데요. 보시면 거기 뭐가 갈리냐.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면은 요즘에 목공 비율이 높아진 모던 계열이 지금 핫한 상태예요. 인쇼가 모던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미니멀한 모던이면서도 공간에 대한 변화를 줘가지고 기존에 있던 우리가 상상이 되던 공간에 대한 이질감이 확 들면서 신선하고 생소하면서도 공간이 사용하기가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거. 어쨌든 모던함을 좀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케아 보드윈 화이트 검색을 좀 해볼게요. 저도 이케아는 다 몰라요. 자, 이케아 보드윈 화이트 그럼 딱 나오죠 벌써. 자, 보십시오. 이거 같은데요. 자, 클래식 계열이네요. 그죠? 예. 이거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보드윈 화이트 이건가? 뭡니까? 이거라면 클래식인데 보드윈 화이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예. 보드윈 화이트. 그렇네, 이렇게. 네. 클래식 쪽으로 들어가셨네. 클래식.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부엌 가구가 이케아 보드윈 화이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인쇼 스타일과는 좀 많이 틀린 거예요. 인쇼는 자잘한 어떤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보다는 시원하게 쭉쭉 뻗으면서 솔리드감 주면서 간결성, 자재 단일화 이거를 추구하는 반면에 여기 보니까는 이케아 보드윈 화이트 같은 경우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유러피안 어떤 그죠?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공간 구성이라든지 레이아웃도 뭐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 가장 저도 좋다라고 생각되는 공간 구성은 11자형 대면형, 11자 대면형이라고는 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좁은 공간에서도 레이아웃만 좀 괜찮으면은 공간이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던한 스타일에 비해서 이렇게 클래식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크지 않으면은 레이아웃을 아무리 좀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좀 같은 모던한 느낌의 어떤 민무늬 계열, 매트 화이트 계열, 네, 그쪽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좁아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그러니까는 이 클래식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넓은 공간에 주방을 좀 확보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천장까지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마감재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띄울 것이냐 이런 것도 참 감성적인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인쇼에서는 이 옆면이 보이는 거를 극도로 꺼려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뭐 취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되고 어떤 분들은 여기 가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답답해 보인다고. 어떤 분들은 가려서 좀 지저분한 것도 좀 가리고 섹션이 좀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느낌이 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지금 이 제품으로 봐서는 모던한 느낌은 아니네요. 네, 클래식 쪽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 신발장, 드레스룸 붙박이장. 드레스룸 붙박이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예쁜 장을 가구를 갖다 놓을 것이냐 아니면 붙박이화 시켜가지고 그거 자체를 그냥 면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요런 것도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드레스룸 붙박이장도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현관 신발장도 그렇게 가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래식 타입의 스타일링이 저는 솔직히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모던 계열의 스타일링은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뭐 아파트 계열이라든지 좀 삭막하지만 현대적인 느낌을 내는 요소로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클래식 계열 같은 경우는요, 그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어떤 디자인 요소기 때문에 모던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모던 스타일의 가구를 놨을 때와 클래식한 스타일의 가구를 놨을 때 이게 느껴지는 감성이 전혀 틀리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클래식이라는 게 뭐 어디서 뭐가 딱 전해져 왔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제 생각에는 제 기준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유럽 왕실 아니겠습니까? 서양 웨인스코팅 계열. 그러니까는 공간은 넓은데 거기를 험하게 채워넣을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화려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소를 찾아가지고 넣는 거죠. 그림도 그려놓고 또아리도 틀어놓고 샹들리에도 넣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인, 환경 그 유럽 궁전풍의 어떤 그런 감성들이 흘러져 나온 게 지금의 클래식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가구의 어떤 뭐 웨인스코팅의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꾸 옷이 이런 게 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에 나오다 보니까 좀 잘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왕궁이면 괜찮은 느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식 쪽은 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동동 뜬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방만 동동 뜬 듯한 느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싹 맞아야 되는데 어째 걔만 그냥 동동 뜬 듯한 느낌. 조화를 못 이루고. 근데 그거는 클래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클래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를 못 맞춘다라는 거죠. 차라리 모던이 쉽습니다. 그냥 조금 그러니까는 인쇼 따라하기 영상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 인쇼만큼의 진짜 최적화된 어떤 비례감이라든지 어떤 공간 구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모던으로 인쇼 스타일을 따라 한다. 그러니까는 뭐 인쇼가 지금 뭐 모던한 디자인을 추구했을 때 뭐 가장 그래도 최상위 어떤 조형감이라든지 디자인을 한다라고 봤을 때 내가 모던한 스타일을 가지고 인쇼를 좀 따라 한다. 그러면은 얼추 따라가는 흉내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요, 완벽하게 그 클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정말 쌍팔년도 느낌의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어떤 요소들이 나오려면은 조명도 그 클래식에 맞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벽면도 마찬가지. 며칠 전에 윤현상제를 갔다 왔는데 진짜 이쁘게 꾸며놨어요. 잘 꾸며놨어요. 근데 저는 그거 딱딱 지나갈 때마다 느낀 거죠. 와, 이거 타일 자체는 이쁜데 우리 구경하는 집 보면 여기도 삐까번쩍 저기도 삐까번쩍. 근데 조합이 되나요? 조합 안 되죠.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품 하나 자체의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갖다가 마구 모아놓으면 그걸 조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밋밋하면 공간 구성적으로 레이아웃 정도로 커버가 될 텐데 디자인적 요소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것들을 막 조합을 해놓으면 그거를 맞춰놓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잘한 요소들이 디자인 자체에 녹아 들어가져 있는 게 클래식한 스타일이고 지금 고객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 클래식한 것이 그런 뭐 웨인스코팅류의 어떤 그 클래식한 거라고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흘러나와가지고 그 제품이 거기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걸 좋아한다라는 건데 그 문화를 내가 즐기고 그 문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나도 라이프 스타일을 맞춘다거나 이제 하신다는 건데 그게 주방에서만 딱 적용이 되면요 동동 뜬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타일도 조명도 공간 구성도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실이라든지 복도 그것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요번에 제가 용의동 현장 제 현장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전 인쇼 스타일을 하고 싶으니까 고객님께서 화이트계를 좀 골라주셨으면 했어요, 마음으로. 근데 저희 실장님이랑 이렇게 결정을 하시기를 이제 결국에는 고객님께서 컨펌을 하신 거죠. 터치 블랙을 하시더라고요. 터치 블랙. 그러니까 콘크리트 재질의 느낌인데 검정색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굳이 이제 스타일로 치자면 이제 모던 차콜,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이 아주 살짝 들어가면서도 모던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완벽한 화이트풍의 어떤 그냥 탁탁탁탁 공간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다닥 들어가니까 도배는 지금 화이트고 문선도 화이트고 그리고 깔리는 바닥도 밝은 색인데 딱 보니까 그거만 동동 뜨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월플러스라고 대리석 한샘이 그게 있어요. 그걸 이제 또 이제 사용한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은 그 월플러스를 어쨌든 넣기를 원하시니 그거를 TV 쪽으로 넣지 말고, TV 쪽으로 넣으면은 주방이랑 동떨어져요. 근데 주방 주변에는 여전히 하얀색 도배가 되겠죠. 그러면 주방만 동동 뜨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월플러스 그 패널을요, 그 대리석 느낌 나는 그 패널을 주방 쪽으로 갖다 뒀어요. 그러니까 그레이 계열로 그 벽면을 채워 넣은 거죠. 그리고 거기를 일종의 조닝화 시킨 거예요. 존으로 만든 거예요. 다이닝 룸까지 같이 포함된 존. 그러니까 이 행위가 모던 계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행위인데, 클래식 계열은 더 쉽지 않다는 거죠. 하다못해 뭐가 더 부대끼냐면요, 샤시도 모던한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보셔야 돼요. 유럽 황실 왕궁 같은 데 보면은 그 창문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웨이스코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어떤 금색이라든지 이렇게 꼬인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요소가 갑자기 창문에서 샤시가 딱 네모나게 딱 오면서 그냥 그렇게 뚝 끊겨서 가던가요? 아니죠. 문의 그 프레임까지, 예, 다 맞아 떨어져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래서 최소한 조닝은 해야 된다. 그 존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랬다고 해서 주방이 클래식이니까 모든 걸 다 클래식으로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예. 샤시도 모던한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집 공간 자체가 모던하고 좀, 지금 여기 보시면 좀 길잖아요, 복도도. 예. 그래서 쫙쫙 뻗은 느낌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닝을 잘 해야 되겠다.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그 공간 구성에서, 그 공간만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감성은 그 공간 안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 디자인적 요소를 그 가구 주변에 배치해가지고 묘하게 조화를 잘 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히든도어 무멀딩. 그래서 제가 밑에 보니까 히든도어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벽지를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히든도어는 벽지랑 맞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인쇼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벽지로 히든도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냥 필름으로, 적어도 필름으로 가시던가, 벽지는 방 쪽에다 하시던가. 그러니까는 히든도어와 연결되지 않은 면에 벽지를 구성을 좀 하셔야 되겠죠. 무몰딩은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장판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판은 LG 컴포트 OT 인피니티 오크 내추럴 브라운. 이름 뭐, 네. 장판으로 해야 될지, 타일로 해야 될지, 마루로 해야 될지 다양하게 고민을 하시는데, 그건 취향이라고 봅니다. 네. 장단점이 뚜렷해요. 유튜브 보시면 장단점이 나와 있고요. 저는 뭐 장판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장판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관절에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난방 떼면 금방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교체하기도 쉽고요. 금액 대비 좀 싸기도 하고요. 근데 OT로 가면은 일반적인 뭐 강마루만큼 비싸지거나 그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참조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디자인이 훨씬 다양해요. 오히려. 뭐 나무 무늬도 있지만 얇은 거서부터 두꺼운 거, 긴 거, 그리고 그 타일 문양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어머 뭐 폭신폭신하고 따뜻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장판을 이렇게 척 이렇게 했잖아요. 네, 덮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싹, 그리고 벽면도 예전에 이렇게 촥 태웠잖아요. 이거 붕붕붕 뜨고 여기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주 딱 맞춰요. 그러니까는 장판도 좋다고 봅니다. 대신에 장판은 이제 펄펄 끓으면, 바닥이 펄펄 끓으면 이렇게 붕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왜냐면은 연질이기 때문에 수축 팽창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닥이 수평면이 아니면은 그 면이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해 질 때 이렇게 보면은 울퉁불퉁 이게 보여요.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면 좋고, 수평몰탈을 치면 좀 난데 그 수평몰탈도 금액이 좀 나가니까 그런 건 좀 감안을 하시면 좋죠. 그리고 화장실 1개, 호텔식 세면대 2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긴 분명히 조적으로 쌓아야 돼요. 당연히.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여기가 어떻게 마감이 될 건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경량 스틸이라고 하셨는데 스틸은 저는 변형이 좀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변형률이 가장 높은 게 아마 목조주택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마루도 공간제작소라는 업체랑 저희가 지금 조인을 해가지고 좀 일을 하고 있는데, 마루를 강마루를 안 하시고 강화마루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형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벽지 같은 경우도 실크 벽지가 아니라 저기로 그 합지로, 왜냐면 숨을 쉬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또 목조주택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완벽한 공법은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스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수축 팽창을 하잖아요. 겨울에는 수축하고 여름에는 팽창하고.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건물도 지어진 지가 몇 년 됐는데요. 건물은 변수가 많대요. 그래서 지어진 지 1년, 2년 지나면은 자리를 잡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강수량도, 강우량도 굉장히 많고 높고, 온도 차이도 거의 한 심할 때는 한 50도 이상 차이 나지 않나요? 영하 20도까지 떠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영하 뭐 10도, 뭐 12도, 15도, 그리고 우리 대구 같은 또 핫플레이스는 또 35도, 36도, 8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온도 변화가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장마 해가지고 막 휩쓸려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요 살짝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 건물도 엄청 큰데 저쪽 벽면이 기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쪽 벽에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 타일이 다 떨어졌어. 이게 띡띡 치면요 헐덜덜덜덜 이래. 그래가지고 그거 보수해야 된다고. 근데 옆에 모델하우스를 졌다 부셨다 이래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 건물 파일 박을 때, 예, 기둥 박을 때요, 여기 지하수가 여기 옆에 배달이 저수지거든요. 지하수가 여기로 돌았나 봐요. 이게 저게 배달이 저수지였었는지 모르는데 여기가 진흙이었어요. 진흙 땅이. 그래가지고 제가 일하러 여기도 간 적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허리까지 빠져. 쫙. 예. 그래서 물 막 차 있고 찰랑찰랑. 그래서 계속 물 퍼내고 양수기로 물 퍼내고, 거기 파일을 박았는데 그게 흔들렸는지, 엄청 깊잖아요, 파일 박는 게. 근데 그거를 용역하시는 분이 왕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있더라고요. 그 파일을 다시 박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닥이 돌인지, 여기는 황토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황토는 아무래도 조금, 예, 부들부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소재 자체도 수축 팽창이 있는데 바닥 자체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든도어로 가신다 그러면 도장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도장이 과연 여기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마이너스 옵션 해가지고 이제 딱 됐어, 이제 바로 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도 변형률이 있는데 스틸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리고 스틸 같은 경우 안에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철근 콘크리트 쪽이라서 철근 콘크리트 넣고 안팎으로 단열재 붙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깥은 앙카 박아가지고 거기다 브라켓 만든 다음에 사이딩 돌려버리잖아요. 뭐 세라믹 사이딩이라든지 요즘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내부는 단열재 붙였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섞고 떡값에 쳐가지고 뭐 한다든가 뭐 그렇게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딱 그 나오는 게, 근데 난 이걸 모르겠다는 거지. 철근 콘크리트는 대부분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제가 설계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가서 보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빔 계열의 기둥이 있으면은 빔이 면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리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벽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빔이 이렇게 세워지나? 빔이 이렇게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박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빵빵 뚫어줘, 빵빵 뚫어줘, 여기다 빡 박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얘가 착착착착착 붙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어가지고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브라켓이 있을 테고. 자, 그럼 이 공간을 콘크리트로 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아마 여기에도 마감재가 이제 들어가고 여기 붙겠죠. 바깥에 뭔가 하나가. 그리고 이 안에 단열재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아마 글라스 울 계열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OBS 합판 같은 걸 칠지, 그리고 거기다 완피를 돌려줄지, 난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변형이 생길 때 같이 우욱 약간 뒤틀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네, 요 부분. 여기는 뭐 조적으로 쳤다 쳐도 여기를 어떻게 이분들이 마감하실까,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 도면이 있었으면 하는 거고, 4월달에 도면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참 모르는 거라, 어디는 타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타일이 찢어져 또. 예. 외부의 변형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인쇼 대표님이 정말 싫어하는 한샘 스타일로 판넬로 마감해야 될 수도 있어요. 변형이 있다면, 그게 겁이 난다면.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배치도 미리 예상을 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라고 미리 한 다음에 창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랑 틀리게요. 이 빔 구조물은요, 창의 위치를 이 빔이 지나가는 곳을 제외하고서는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겠지만, 실컷 이렇게 만들었는데 뒤에 냉장고 이렇게 벙 들어가 봐요. 얼마나 이게 꼴불견이야.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라든지 구상이 없어가지고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진짜 낭패봐요. 실컷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서 이상한 데 돈 써버리고 돈 써도 이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천장 실링 팬도 말씀하셨어요. 천장 실링 팬. 천장 보면은 실링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휙휙휙 이거 높이도 좀 잘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 천장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천장의 높이가 2300이면은 보통 2300이잖아요. 좀 거부감이 듭니다. 좀. 예. 저는 최소 2400에서 이런 집이라면은 2500까지 올려 주신다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실링팬도 요즘에 이쁜 거 많은데, 참고로 실링팬 다실 때 지금 DIY로 다시는 경우도 있나 모르겠네. 있으십니까? 참고로 당연히 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명을 달면 그림자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막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안 되고요. 실링팬 다실 경우에는 조명을 다 이쪽으로 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달릴 자리에 그냥 다시면 안 돼요. 여기에 합판으로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구멍 뻥 뚫어놓고 선 이렇게 해놓고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링팬은 진동 있잖아요. 동동동동동동. 예. 근데 보통 이 위에는 석고라고요. 그냥 석고 원피. 약해요. 벽에다는 TV의 경우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잖아요. 요즘 경량화가 되긴 했는데, 근데 흔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도 얘가 견딘다고요. 여기가 투피만 쳐져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예. 이걸 갖다 후루룩 박아버리면 얘 튼튼하게 잘 박혀 있어요. 얘는. 근데 얘는 틀려요. 진동이 있기 때문에 실링팬은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마감 칠 때 기본적으로 이 실링팬이라는 거는 딱 봐도 건설사가 관여 안 하는 품목이에요. 내가 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사람들이 우리 고객님은 실링팬을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합판을 좀 대드려야 되겠다. 절대 안 그러죠. 예, 그냥 여기다가 석고 쳐버립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말씀해 놓으시면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설계자라서가 아니라요. 그런 데를 많이 쑤시고 돌아다녀 봐서 아는 거예요. 그거 이런 건 그냥. 예.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모르면은 피곤하지. 그런 정도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 간접 조명. 그리고 3000K 이외 사용 금지. 요즘에는 그 주백색 있잖아요. 주백색. 네. 내추럴한 느낌. 주광이 있고 전구가 있고 가운데색 그거 많이 쓰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신 내용은 지금 이게 다예요. 7가지 이게 다인데, 도면 보면요 아마 할 얘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긴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한계는 언제나 존재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인테리어 업자들은 보통 뭐 바쁘다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4달, 5달, 6달 있다가 당신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 저한테 문의 주신 분도 10월부터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몇 월이죠? 3월. 이게
그러니까는 공사적으로 이게 10월일 내가 공사한다. 그럼 보통 진짜 잘 나가는 인테리어 회사, 디자인 회사 아니고는 3달 전부터 알아보셔가지고 2달 전에 픽스를 해가지고 예약을 하면 돼요. 급할 때는 당장 내일 모레 하겠습니다. 뭐 보름 전에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랑 보름 전에 컨택 되셔가지고 우리 하시는 고객님이 계세요. 분당에. 저는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여튼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여튼 급하게 했는데 나중엔 저희도 시간 여유 주셔야죠. 이제 디자인 회사인데 어쨌든 근데 보통은 2-3달 전에 해야지 그 업자도 그래 이 사람 2달 있다가 하겠구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 마이너스 옵션 해가지고 언제 입주해서 할 생각입니다. 전화 들어보면 내년이요 막 이래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약을 미리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약을 미리 잡아 놓고 예약이 아니라 계약을 하시는 게 계약.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제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말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상담을 다 해드려요. 아마 저한테 메일 주신 분들은 제가 전화는 아마 거의 다 드렸을 거예요. 대부분 거의 다 드렸을 텐데, 제 유튜브 보고 다이렉트로 저한테 주신 분 있잖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주신 분들 말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대부분 저는 다 드렸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어쨌든 이 시기가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물어만 보고 뭐 나한테 해지도 않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둘 다. 업자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업자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잘 나가는 뭐 인쇼다. 업자가 인쇼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우리. 뭐 우린 다 평범하니까요. 그렇게 보자고요. 그것과 그걸로 나눠서 죄송해요. 누굴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미대 오빠. 자, 누구한테 예약을 거시겠습니까? 인슈한테 예약을 걸죠. 가능하다면. 그죠? 자, 이렇게 있다면 누구한테 거시겠냐고요. 그러니까는 고객도 망설여지는 거라고. 고객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아. 이게 1년 남았는데 6-7개월 남았는데 이거 내가 이 사람한테 할지 안 할지 결정도 안 됐다라는 건 나도 알고 업자도 알아. 그런데 이거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려면 지금쯤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1-20분 갖고 이게 상담이 안 돼요. 그리고 현장도 한번 가서 봐야 되고 하다못해 뭐 진짜 도면이라도 있으면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뭐 좀 체크도 좀 하고. 그러려면 이 사람을, 이 기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로 딱 잡아야 되겠어요? 이 계약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력 없는 일반 업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고객도 진짜 실력 있어. 패션 앙드레 김이야. 앙드레 김한테 옷 딱 한번 맞춰보는 게 탁. 그럼 앙드레 김한테 할 거 아니에요. 예약 못해서 못하지. 뭐 예를 들어서 앙드레 김 뭐 하여튼 뭐 다 스타일은 틀리지만. 그러니까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업자들이 적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업자가 혼자 계시면
이게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현장 하나 두 개 돌리는데도 헥헥대는데 나한테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7, 8개월 전에 불러가지고 거기 좀 한번 보러 가자고. 도면 이건데 말이에요. 도면 좀 이거 좀 분석 좀 해달라고. 그럼 이게 하겠냐고 이 사람이. 계약도 안 해놨는데. 그러니까 고객도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는. 계약을 해놓고 일을 시켜야지. 그렇게 딥한 설명을 드리려면. 그 딥한 설명이 나오겠냐라고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 실력을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업자분들이요, 디자이너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진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상에서. 디자이너 뽑아야 돼요. 실력 좋은 디자이너 엄청 많아요. 그 디자인 학과 나오잖아요.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센스가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 DNA가 틀려요.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공간 구성하는 능력도 틀리고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보다 뭐 자기가 좀 잘났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이 디자인 잘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디자인 공부한 애들, 그림 좀 그려봤다는 애들은요, 감성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딱 보잖아요? 나와요. 네. 신뢰가 안 된다면, 신뢰가 될까요? 저에게 메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일기 되셨다고. 그죠? 그분이 저한테 포트폴리오를 보내오셨어요. 아, 내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걸까요? 공개도 될까요?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과 여유를 갖고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항상. 네. 아이씨 리스트를 좀 펼쳐야 되겠다. 네. 잠깐 좀 저기 2배속으로 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빨리 좀 찾아볼게요. 자,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일단 여기.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은 성함이 부산에 계신 분 김현진 실장님이신가 보다. 실장님 실명 공개도 됩니까? 김현진 실장님 괜찮을까요? 포트폴리오 일부만 말씀해주세요. 싫으면 제가 공개 안 할게요. 저한테 지금 빨리 연락 주십시오. 안 된다고. 어차피 저한테 공개하신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보여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시 알아 나한테 보여줬는데도 내가 또 이거 내 겁니다 이러고 쓸지.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메일이
성함이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좀 죄송해요. 좀 여유있게 좀 기다려주세요. 네. 어차피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여유를 가지고 2배속으로 돌려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없지?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다.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시원아 아빠 미안해. 아빠 지금 저기 촬영 중이니까 금방 갈게. 미안. 알았어. 네. 못 찾겠어. 분명 있었는데. 이메일로 안 보내셨나? 이거 내가 여기서 막 열어보고 엄청나신 분이구만. 내가 막 이랬는데 진짜요. 그걸 내가 못 찾겠다 지금. 웬일이야 이거. 분명히 나한테 보내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고 싶냐면요, 자꾸 디자이너 안 뽑으시고 그냥 내가 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위험하다,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지. 맞는데 아니다, 김현진 실장님이 아닌가 보다. 김건욱 실장님. 죄송합니다. 준비하신 분들 제가 다 실장님으로, 네, 다 실장급 이상 되실 거잖아요. 네. 찾았어. 김건욱 실장님이십니다. 김현진 실장님도 나중에 또 실력을 보여주실 테니까요. 네, 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김건자 욱자, 우리 시각 디자인학과를 졸업하시고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보십시오. 이거 다 보여드리면 좀 그렇고 작품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감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감성.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조금 줄여볼까요? 자, 이분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시죠. 디자인 준비하신다는 분들이 이 정도 감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감성 보십시오. 딱 마치 이런 거 써가지고. 자, 어떻습니까? 이런 감성. 저 정도는 뭐 나도 저까지 거 뭐. 네, 보십시오. 이런 거 요소, 이런 거. 자, 이렇게. 자, 이런 거 좀 보십시오.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자, 이렇게 공사하신 거. 자, 이런 거 직접 했다,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런 감성. 이런 감성.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업자분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감성 발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진짜 이거는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네,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누구 욕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진짜 저한테 돌직구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야, 너 이 정도 감성이 필요한 현장, 그리고 이 정도 감성을 원하는 하이엔드급의 고객을 너 만나본 적 있냐? 그래, 알았어. 네가
능력이 돼? 네 스스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 저 정도는 나도 한다. 아유 저 인쇼 저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고. 아이고 뭐 저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해본 적 있어? 이런 고객 상대 보주신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서 뭐 조금만 하면 될 것처럼 누구 깎아내리고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근데 이게 별로 멋있지 않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어쩔 수는 없는데 고객들이 얼마나 눈높이가 높은데요. 그리고 인쇼에 꽂힌 사람들이 이제 평당 100 요 정도로 책정을 해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정보가 없어서 평당 150, 200, 250 낼 만한 가치가 있는 업자였다면 인쇼였다면 계약을 1년 전부터 한다니까요. 1년 전부터.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업자 다 절 포함해서. 절대 그 감성 못 따라가요. 인쇼 배우면요. 인쇼의 제자가 어떤 또 우리 리플 달아주신 분이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한테 저거 뒤통수 존나 칠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존나게 칠 것 같은데 뒤통수 저한테 하신 분인데 오늘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딱 또 뼈를 빡 때리고 가셨어. 인쇼처럼 배운다고요? 인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야 이제 아이고 대박 났네. 대박 났어 하신 다음에 이제 인쇼 제자 됐으니까는 단가 낮은 것들은 우리는 뭐 그런 단가 하지 않습니다. 딱 이래가지고 딱 인쇼 제자이기 때문에 딱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인쇼의 제자로서 분신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은 망합니다. 그대로 망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혼자 하지만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엄청나요. 단순히 인쇼처럼 공사할 수 있는 시공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의심스러워가지고 공사를 안 맡기는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공법으로 공사를 해도 인쇼처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안 맡기는 거예요. 디자이너 반드시 고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쇼가 하고 있는 조직 운영 체제가 디자이너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들이 믿고 우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저 새끼는 주댕이는 100만 불이구만. 네. 아주 그냥 말은 잘하는구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뭐 디자인 스터디를 조직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 뭐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중앙대학교 안 나오고 디자인과도 안 나오고 그랬으면은 솔직히 이진 못했겠죠. 예. 저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일기에서 그냥 만약이라도 잘못해가지고 끝나면은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다 끝.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 거죠. 인지도를
올리고 안정적인 오더를 1, 2, 3만 갖고 가면은 키키야 5개 정도까지만 갖고 가면 나는 된다. 근데 이 분위기가 꺼지면은 나는 크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겠지만 이 분위기가 꺼지면 그동안 인슈에 열광해가지고 평당 단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었던 그런 수요가 다 이제는 브랜드로 다 빠져버린다. 다 끝나버린다. 그리고 브랜드는 기술자들을 없애고 단순 시공자화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전에 양화점, 우리 아버지 양화점 하셨어요. 아버지가 구두 이렇게 딱 이렇게 발을 그린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 구두를 예쁘게 스케치도 하셨어요.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치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이런 거 이렇게 달았잖아요. 뭐 이렇게 예쁘게 이런 거 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있었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양화점 출신들은요, 나와가지고요 양화점을 차려요. 근데 브랜딩화가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브랜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나와가지고 못 차려요. 자기 기술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톱니바퀴로 존재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갖고 나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샘에서 RD로 일하시는 분들 나오면은 대리점은 차릴 수 있어요. 근데 충격 먹어가지고 이 사람 그만두잖아요. 그러면요 병역이 단절돼 버려요.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게 대표적인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편의점에서 일을 열심히 하세요. 10년을 하세요. 그럼 나가가지고 자기가 개인 소매점 같은 거 쉽게 차릴 수 있습니까? 브랜드로 아예 가버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요, 내가 시스템의 일부였던 연결점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 물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술로 쌓여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 이 시장 분위기가 기술직들이 사라지면요, 지방에서 그나마 좀 열심히 하려고 그나마 인쇼 분위기 타가지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기술자들이 몰빵되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일이 그나마 나오니까.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이거. A급은 구하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뜨문뜨문 불러가지고 그 A급들이 와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에 A급들 불러야 되잖아요. 목수들. 근데 환경개선공사 정도 그 공사 하면서 어쩌다가 인쇼스타일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아이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 쉽게 부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다 하셔야 되고요. 퍼스널 브랜딩 다 하셔야 되고요. 디자인 능력 안 되면 디자이너 무조건 뽑으셔야 돼요. 네. 뭐 제가 뭐 엄청난 무슨 뭐 사명감을 가지고 뭐 앞장서 가지고 내가 뭐 나도 한번 동참해 보자. 이걸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으니까. 네. 댓글로 훌륭하십니다 말씀해 주신 분들 제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 다 똑같아요. 결국엔요. 예. 벌어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디자인 결국에는 핵심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예. 그리고 지방에서는 인쇼 스타일 도장이 힘들잖아요. 천장
다 100% 철거하기는 그런 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럼 단가는 낮은 단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거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단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인슈로 높아진 고객들의 눈이 디자인적인 어떤 퀄리티를 바라보는 시선이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라고요. 인쇼도 양날의 검인 거예요. 브랜드 이제 가성비로 소재 개발해가지고 기공들 쓸 필요 없는 시대, 가성비 괜찮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디자인으로 고객들 다 뺏어가죠. 평당 100짜리, 110짜리, 120짜리 다 뺏어가죠. 자, 인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눈 높아진 사람들이, 잘하는 일부 사람들만 또 더 몰빵이야. 몰빵. 그때 몰빵. 이 사람들한테 더 몰빵. 눈은 못 높아졌는데, 그럼 나머지 계신 분들은 태생이 틀린 걸 디자인을 해본 역사가 없는데 제대로, 저 자식이 내가 디자인 해본 역사가 없다고? 뭔 개소리야? 해보셨어요 이렇게? 스케치업 못 하시는 분들 허다잖아요 지금요.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스케치업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 디자이너 꼭 고용하시고요. 한 명이나 두 명 꼭 고용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현장은 대신에 디자이너들이 또 넘사벽이 뭐예요? 넘을 수 없는 벽이 대표님들의 현장 경험이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절대 못 따라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버무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우리가 같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또 이런 얘기로 끝나는군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애들이 자꾸 찾습니다.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네. 어쨌든 저기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하려고요. 이제 잘 됐어. 이제 이렇게 도면 갖고 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걸 또 컨텐츠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오늘 레이아웃 보내주신 분들은 저한테 두 분께서는 4월달 도면 나오면은 한번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설계 쪽은. 근데 굴러먹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한번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같이 뭐 제 컨텐츠화 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예. 그러니까는 소재가 고갈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로 좀 주세요. 이 신축 같은 거 할 때, 그럼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리면 좋잖아요. 또 나중에 엄청 또 많아지면 또 뭐 튕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대 오빠를 믿고 계약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미대 오빠의 또 이제 디자인 감각을 또 예쁘게 쫙. 그래서 요즘에는 인쇼도 많이 보는데요. 무화도 엄청 보고요. 저 무화 참 그분이 참 멋있어요. 네. 멋있고, 뭐 카멘이라든지 뭐 옐로우 플라스틱이라든지 잘 나가는 회사 이미지 많이 보거든요. 그전에는 보지도 않았죠. 평당 100에서 110 치면서 뭐 그런 걸 봐서 뭐해. 기운만 빠지지. 해주지도 못하는 거. 근데 지금은 틀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객님들이 디자인분이 들어오실 때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요. 많이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그 감각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타고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그 미국에서 프로파일러로 활동하시다가 한국에서 정착하신 분 계신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프로파일러가 완전히 뭐 잘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력을 통해서 프로파일러 할 수 있다.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완전히 S 플러스급, 어떤 그런 일종의 사람의 촉이 작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예술계통이 그렇습니다. 그 아마데우스 영화 보시면 거기서 저기 모차르트인가요? 모차르트가 나오죠. 근데 모차르트랑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그 작곡자 또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엄청난 재능가였고 노력도 엄청 하는데, 이 모차르트 이놈은 모차르트 맞죠? 걔 망난인데 했다 하면 빡 대박 쫙쫙 터뜨리잖아요. 그게 예술계통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인시오 대표님 보세요. 노력만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타고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예술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술계통에 그러기 때문에 역시 뭐 미디 오빠는 타고난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디자이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디자이너를 뽑으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못 뛰어넘어요, 대표님들이. 그 사람들이 촉은 좀 약해. 근데 디자인과를 나왔어.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랐어. 그래도 못 따라갑니다, 대표님들은. 그 사람들이 현장 뭐 있다고 해서 대표님도 따라갈 것 같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 좀 많이 좀 고용해 주세요. 실력 좋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팅팅 놀고 있어요. 아주 집에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고. 취업난이 얼마나 심한지. 그 사람들 뽑으면은 대표님들도 같이 사는 거예요. 현장 역량으로 돌리는 거지.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뭐 2개 돌리면 획득된다고? 아이고 나는 3개고 4개고 다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역시 이제 길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뭐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을 수 있는 거는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뭐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기수생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풀을 수 있느냐, 인슈 아카데미에서 배운 거를 어디까지 내가 공개할 수 있느냐, 그거는 선을 이제 딱 지켜서 제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거는 다 공개하고 디테일을 풀어버릴 생각입니다. 전 혼자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천년만년 먹고 살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많이 퍼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드웨어는 못 풀겠죠. 그거는 이제 독점권이 있는 거니까 그걸 풀면은 이제 상도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디자인 제가 부족하지만 좀 같이 연구하면서 스터디하면서, 제가 거의 다 말씀드렸죠. 우리 대표님들 한 6월 정도 되지 싶어요. 그때 이제 또 버프를 한번 또 푹 땡겨 받아야지.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인시오 대표님을 뭐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죠. 인시오 대표님, 그러니까 아울 대표님이 종종 이제 만나 주셔서 진짜 감사하게도 뭐 제가 뭐라고 뭐 만나 주시는 거지, 솔직히. 현장도 막 가가지고 막 보고 견학하러 왔습니다 막 이러고. 견학을 누가 허락해 줍니까? 어쨌든 근데 인시오 대표님은 가능하면은 근데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야. 가능하면은 안 만날 생각이에요.
수업 때만 딱 만나려고요. 네. 근데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긴 하죠. 네. 그럼 또 조회수 또 쫙 또 땡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괜한 잡설이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많이 지나가서 이제 안 돼요. 이제 그만 끝. 여기서 끝. 안 돼. 자러 가야 돼.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하여튼 오늘 또 감사드리고 우리 또 김건욱 실장님 포트폴리오 나이스죠? 예, 이런 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부산에 계십니다. 이런 네트워킹이 좀 잘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네. 직접 하신 거 맞죠? 또 괜히 또 소개시켜줬더니 멱살 잡힌다. 야 임마 너 이 자식아. 진짜 한 거를 예, 올리셔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포트폴리오 많이 만들어 주시고 많이 그분들에게 또 기대도 해주시고 네, 좋은 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